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의원이 결국은 전 의원이 이 사퇴를 후보 사퇴를 했는데요. 자, 그 표심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많은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나 의원이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뭐 변을 말하기를 뭐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자신은 친엄 양보를 하겠다 이런 말은 그 속내 뜻이 결국은 친엄마는 자신인데 마음이 아프지만은 가짜 엄마에게 돌려드리 이걸 아이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이제 뭐 긍정적인 정말 내가 선당 후사로서 당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뭐 이런 뜻도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또 뭐 유는 어리석은 군주다 이렇게 유인태 의원은 뭐 저쪽에서는 그런 이제 말 뜻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그러면은 가짜 엄마는 누구냐 뭐 이렇게까지 까지 뭐 나아가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왜 그 용기가 더 없느냐 이번 기회를 과단성 있게 나가지 않느냐 뭐 그렇게 또 뭐 서운한 그런 것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 서운한 것도 좀 비치고 질서 문제 뭐 안정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 비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은 자신이 선당 후사로서 당 화합과 포용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자신이 계속 나아가서는 결국은 윤 대통령을 거스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진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그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김기현 의원과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경선이 이제 아무래도 뭐 거기가 이제 불이 붙게 돼 있고 두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한 시기에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안철수는 또 한번 만나보고 저렇게 서로 이제 뭐 싶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김기현 의원도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만나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원들을 위주로 요 바로 앞에 설 전에 바로 앞에 통계가 나온 것이 지지도가 25%, 김기현 25%, 안철수 20%, 나경원 16%. 자, 이렇게 뭐 큰 차이 없이 나란히 됐는데 16.9%, 이 17%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편에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16.9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25.4, 안철수 22.3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요. 나경원 전 의원의 저 16.9가 과연 안철수, 김기현 어느 쪽에 더 많이 갔을까인데 그 조사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16.9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는 게 한 56.4%를 차지했고 김기현 쪽으로 간다는 게 34.1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전체 국민이 아니고 국힘당 안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나 의원의 표가 56%로 가겠다, 안철수로 가겠다, 그리고 34%가 김기현으로 가겠다. 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또 처근하지 않느냐, 또 나 의원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전체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당원들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보면 왜 이 김기현 의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그 행보의 변수가 뭐 가장 클 것입니다. 마음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또 나 의원의 불리한 말을 한다든지 또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약간이라도 표시한다든지 안철수의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양보한 것이 모든 것이
헛것이 돌아가 버려요.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닐 것이고요.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진심 자원인지 타인지는 모르지만은 울며 겨자 먹기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또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김기현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철수가 무게감이 좀 더 있고 공력도 있고 인수위원장도 맡고 했던 점이 있지만은 안철수의 가장 중도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약점은 이 김기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이렇게 여러 철새로 옮겨온 것, 철새라는 말을 했는지 옮겨온 것은 참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건너온 사람들은 아니죠. 김기현과 이런 사람은 가장 이것이 큰 약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국민의 당 국민당으로 당을 잇다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상당히 이제 문재인 쪽에 가까운 쪽이 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또 노 대통령의 쪽에도 좀 가깝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번에 앞전에 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데에 아주 크게 도와줬고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양보를 해줘가지고 크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도록 했던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현재 서울시장이 되는데도 양보를 해줘가지고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확고하게 이 국힘당의 그 사람으로서 신뢰가 깊이 뿌리 있지 않다 하는 점이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도가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과거도 미래도 지금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중심이 당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이 주사파 이념에 있어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콘크리트와 같이 생태계가 변해되어 있는 이런 점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고 청산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이 그렇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은 윤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명하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하고 윤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 자유를 부르짖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중심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중도 과거에 같이 김종인과 또 무슨 김형호 혹은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을 데려오 가지고 뭘 했는데 그 중도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고 해가지고는요 이 절대로 이거는 앞으로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이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요. 또 윤심이 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앞전에 유승민이나 또 이준석 같은 경우에 흔들었다가는 이게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윤핵관이며 장제원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김대기 실장도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강력하게 표심을 나타내서 윤심을 드러내가고 해임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이 흐름이 김기현 쪽으로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전강훈 목사 아스팔트 우파 세력 이 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메타 역할 저울추와 같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이제 이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 안철수를 밀까요? 김계현을 밀까요? 저는 김계현 의원이 안 전 목사님을 찾아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뭐 교계 신앙적으로도 아무래도 이렇게 신앙이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분으로 볼 때 김기현 측의 쪽으로 무게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까지 이렇게 분석을 볼 때 김계현 의원이 뭐 여러 이제 후보들이 뭐 나올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안철수와 김계현 여기에 결국은 초점이 있고 두 사람의 이제 경선인데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김계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